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싱어널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죠. 특히 뭐 대전국가 정복 자원 관리원 리튬 배터리 사고 이슈가 터지면서 이젠 장이 이제 시작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리튬 배터리 쪽은 확실히 리스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 금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제는 그 리튬보다 좀 안정성이죠.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보안 쪽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일단은 지난주 9월 2025년 9월 26일 흐름 설명드린 다음에 종목들, 기존 종목들 설명드린 다음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기존 종목들 중에서 골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신규 추천주는 없어요. 왜냐면 워낙 그 지난주에 지수가 화가 밀리면서 전체적인 종목들,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냥 밀려버렸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때 현재 이 보조 지표를 봤을 때 감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한다, 금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반발 매수인에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이든 뭐 중기적이든, 일단 저는 단기적인 관점을 봅니다. 단기적으로 강하게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금일은 흐름이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계산이 된다면 지난주에 대다수의 밀린 종목들이 양전환으로 어쩌보면 뭐 소폭이든 뭐 큰 폭이든 뭐 소폭이든 상승 흐름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단 장 초반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리다가 이제 종목들이 일시로 밑골이 달리면서 양전환 될 가능성이 크다. 밀리다가 대다수에 있는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수급 흐름이 강했죠. 예상대로 신고가가 이제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앞전 고점 돌파 흐름이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화 과정 거친 다음에 재차 추가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큰 폭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제 9월 말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어찌 보면 내일까지는 뭐 조정 흐름이 나온 다음에 뭐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온 겁니다. NHN, KCP는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뭐 한 번 더 앞전 고점 29,000원 넘기고 뭐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강하게 나온다고 본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9월보다는 10월 달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한커미드도 제가 말씀드린 뒤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왔죠. 근데 이 종목도 웃긴 게 뭐냐면, 이 종목이 또 금 관련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금이랑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금과 연동된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수급이 지난주에 들어왔는데, 원래는 저는 이 종목이 그래도 크게 간다고 본다면 5,500원 이상은 한번 넘겨주지 않을까. 단기적이라도. 저 이렇게 좀 봤는데 도달을 못하고 밀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이 웃긴 게 또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오는 베이스도 아닙니다, 현재. 하방으로 밀면 이상해져요, 차트가. 오히려 금일 같은 경우는 뭐다?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주는 게 오히려 모양이 이쁘고 세력이 좀 받쳐주는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세력이 개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올리는 게 흐름상 더 좋다. 여기서 괜히 밀다가는 힘들게 매수 수급 들어온 게 다 허사로 돌아올 수가 있다. 차트 베이스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보안주 수급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전국가 정부 자원 관련 같은 경우 이런 리튬 배터리 사고 이슈가 터져서 전고체, 그 다음에 보안 쪽으로도 이렇게 수급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한컴미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보안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그래도 수급상 추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5,500원은 기본적으로 넘기고 전고점 부근 한 5,000원 7, 800원 부분까지는 일시적으로 한번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갭으로 강하게 금일 만약에 갭상승으로 강하게 솟구친다, 그러면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갭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작을 해요, 시초가가. 그러면 매도하시는 게 맞고, 만약에 아래에서 시작한다면 상방으로 기다렸다가 이 앞전 고점 넘긴다. 만약에 전일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형성된 5,450원을 넘기는 기점부터는 매도 타점을 잡으시는 게 맞다.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매도가 맞아요. 왜냐면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 외에 뭐 K사인은 제가 이때 이제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물론 금일 역시 보안주 쪽으로는 수급이 다 나쁘진 않을 거로 보여지는데, 보통 대장주격인 애들이 강하게 반등으로 나올 겁니다. 한싹이라든지 모니터랩, 그리고 최근에 사이버원이 보안주 쪽에서는 대장주격이었잖아요. 그리고 조정 흐름이 충분히 나왔거든요, 이 종목들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한커미드도 당연히 강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보다는 모니터랩이나 사이버원, 한싹의 수급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커요, 일시적으로. 근데 웃긴 거는 얘네들도 차트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한 방 나오면 끝이야. 단기적인 반등 나오면 그냥 윗골이 또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으로 좀,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단기적인 그 이슈니까 단기 반등 나왔을 땐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금일 장사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커미드 같은 경우는 매도 못 하신 시청자님들 계시면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KCT, 지난주에 제가 KCT도 계속 이전에 추천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좀.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주봉상으로는 5일선을 뭐다? 돌파름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죽이다가 믿고 다는 형태로 좀 바랬는데, 일단 21선을 이탈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계세요. 어차피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흐름상으로는 일단은 금일은 시초가가 21선 아래에서 시작을 좀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지수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깨지지 않는 자리인데 이렇게 됐다는 건 지수 흐름이 좀 큽니다. 영향. 지수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수가 금일 만약에 살짝 밀린 척하면서 양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도 양봉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KCT 같은 경우는 금일 한 3,980원 이상, 저는 4,000원 부분까지도 가능할 거라 보는데, 일단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일시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매도 관점을 보시고 추후를 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원래 코콘을 예를 들게요. 코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5일선이 깨진 상태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이탈된 음봉 모양이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5일선 깨진 음봉 모양이었다가 금요일 날 때 갑자기 밑골이 달면서 5일선을 살렸어요. 원래 KCT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나왔어요. 같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 코콘은 나오고 KCT는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코콘 같은 경우는 차트가 완전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보시면 코콘 같은 경우는 주봉상 5일선 아래에서 놀다가 살렸단 말이에요.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럼 이런 종목들은 금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살짝 밀다가 앞전고점 돌파도 넘길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비가 좀 엇갈려요. KCT하고는. KCT는 이렇게 좀 밀려서 마무리해야 됐고, 그래서 KCT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반등 흐름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짧게라도.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나오면 그냥 정리하셔라. 세게 나오지 않으면 그냥 정리야. 아셨죠? 한커미드는 좀 더 보셔도 되고, 흐름이 완전 틀려요, 차트 베이스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뭐 한국정보통신이나 그다음에 KLA 같은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지수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끌고 가시면 정고점 부분까지는 갈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이제는 중국 관광객 무비자, 이제 부분적인 무비자 발급을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뭐 KCT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서 뭐 보면 NFC라든지
모양이 단기적인 얘네들은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에요.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흐름상으로는 저는 CTK 여전히 좀 좋아 보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인 반등 흐름이 이렇게 나왔어도 저는 이 종목은 지수적인 홀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냐면 전고점 돌파 나올 때까지는 좀 홀딩 하셔야 되는 거고 다른 화장품 관련주는 그닥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냥 CTK 같은 경우는 펫플라스틱하고 화장품이랑 같이 엮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빠져봐야 크게 빠지지도 않을 거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상방 슈팅까지 이렇게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할 거라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풀머는 다 빠진다고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수급이 이 8월 1일날 앞전 악성 매물까지 다 먹어버린 흐름이에요. 그런 다음에 일시적으로 시초가 아래에서 놀고 있는데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럼 프레이천 같은 경우도 세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빠졌는데 하방으로 세게 더 추가적으로 빠질 자리는 없어 보여요. 크게 의미 없다. 시장 흐름 때문에 일시적으로 밀린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손절도 같이 유도하는 격으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냥 냅둬도 개인들이 알아서 매도하니까 받쳐주질 않아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시장 흐름이 좋지 않으면 이런 모양은 늘상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성우도 그렇고 메가터치도 그렇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때문에 밀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시세가 지난주에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 빼고는 시세에 수급이 제대로 들어온 종목들이 없어요. 거진 다 몇몇 노브주들 빼고 거진 다 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 같은 경우 사이너스포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데이터 솔루션도 모양이 5일선 잘 살리고 있고요. YG넛도 의미 없습니다. 밀려도 오히려 매수해야죠. 이런 종목도 만약에 밀린다 그럼 바닥에서 크게 시세가 나온 게 없잖아요. 저 YG넛 앞전고점 돌파 나온다고 보거든요. 향후에 저 AI 관련된 종목들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YG넛 같은 경우는 조정 나왔을 때 뭐다? 매수 기회다.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2차전지보다는 지금 2차전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메가터치, 엔캠, 코스모 신소재, 신성 ST 이런 종목들보다는 저는 AI 관련주들을 우선적으로 더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젠 같은 경우도 바닥을 기고 있죠. 그래서 AI 관련주는 사이너스포트, YG너, 데이터 솔루션, 오브젠 4종만 보시면 됩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종부터 매수해 놓으시고 언제 상방으로 올라갔을 때 회복이 되었을 때 매도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딱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한국정보통신, K랩 같은 경우로 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합니다. 맥락은 비슷해요. 사실 이러한 종목들 바닥을 기고 있는 시세가 강하게 나온 다음에 끝자락까지 내린 종목도 있잖아요. 이평선 끝자락까지 내린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다리시는 전략이 사실 더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애매한 종목들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로봇주는 코인테크 같은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인테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앞전고점 돌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매물을 다 먹어버린 윗골이 중양봉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물론 5일선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또 밀었습니다. 이거는 딴 거 없어요. 왜 그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시장이 강하게 하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 시장이 또 살아나면 또 장단봉 나올 겁니다. 양봉 흐름 나오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전고점 돌파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라도 크게 걱정되시는 시청자님들 계시면 금일 밑꼬리 달린 형태로 혹시라도 장단봉 나와가지고 수익 전환이 됐다. 그럼 매도하십시오. 매도하시고 조선업종, 저는 조선기자재업종들 여전히 좋아 보이거든요. 조선기자재업종들을 좀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일 추천주는 조선기자재업종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부연텍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종목하고 아지네스텍까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끌고 가시는 게 맞죠. 10월 달까지도 끌고 가셔라. 왜냐면 도중에는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이렇게 흔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시세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트임도 말할 것도 없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이게 원래 밀자리가 아닌데 시장 흐름에 의해서 밀린 거고요. 만약에 시장의 중심이 금일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보다는 보안주 쪽 아니면
뭐 냉각 시스템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 내에서 일시적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수로 인해서 다 밀렸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 밀렸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전체적으로는 다 양봉 흐름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크든 작든 그래서 두산로보틱스도 갭을 확실히 메꿔준 다음에 확실히 뭐 갭을 해가지고 밑으로 밀린 다음에 메꿔준 다음에 양봉으로 수급 흐름이 들어오는 게 사실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금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저는 조선 기자재업체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SK 오션플랜트도 그렇고 추천을 드렸는데 이렇게 밀렸어요.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리엔탈전공, SN시스, 일승 뭐 이렇게 보면 죄다 이렇게 밀린 형태인데 일단은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뭐 1승이 확실히 대장주격이긴 해요. 근데 5일선, 21선 이탈했기 때문에 금일 한 번 더 민 다음에 뭐 내일이라든지 내일 모레라든지 월요일, 화요일이라든지 수요일 할 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한정목을 꼽자면 저 오리엔탈 전공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리엔탈 전공이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일 만약에 한 3, 4% 정도 추가적으로 민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 밀렸을 때 매수하면 손해보지는 않는다. 결국은 상방으로 강하게 슈팅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그래서 만약에 금일 혹시라도 그 조선 기자재 업체들 혹시라도 추가적인 시세가 또 하방으로 또 나온다. 그러면 오리엔탈 전공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SN시스도 나쁘지 않고 기존에 제가 추천 주니까 뭐 SN시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오리엔탈 전공도 그렇고 뭐 일승도 그렇고 뭐 SK 오션플랜트도 그렇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그때부터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실적이 아마 좋게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오리엔탈 전공이 금일 한 추가적인 하방을이 나왔을 때부터는 뭐다?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일은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